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브랜드 런칭 행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국 웨이보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한 명이 중국 여권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하게 해외로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여권을 꺼내는 순간 그녀는 상상도 못했던 모욕과 치욕을 경험해야만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웨이입니다. 웨이보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옷을 홍보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들고 사진을 찍는 흔한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되찾고 그 영광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 콘텐츠 하나하나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중국의 위상을 높이고 그 찬란한 유산을 널리 알리는 사명과도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번 파리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위엄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였죠. 제 영상에서 단 한마디만 해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라이브 방송을 켜는 순간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저의 영향력은 단순한 온라인 스타의 수준을 넘어 중국의 진정한 힘을 서방에 알리는 존재로까지 불릴 정도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자라왔습니다. 90년대 중반, 베이징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하이덴구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어요. 아버지 류셰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인 왕민화는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하이와 홍콩을 넘어서 유럽까지 오가며 최고급 문화와 럭셔리한 삶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서방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의 정체성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5천년 문명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말이었고 저는 그 가르침을 굳게 믿으며 자랐죠.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깔보는 것은 단순한 질투일 뿐 결국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분노했던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우던 나라가 이제 와서 선진국 행세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특히 K-팝과 한류 열풍. 웃기지 마세요. 그건 애초에 중국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뿐이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웨이보에서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인플루언서가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감각이 남달랐고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스타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웨이보에 짧은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저의 인기는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특히 저는 중국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미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제작했고 중국 명품 브랜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를 통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구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시리즈였죠. 프랑스 명품이 최고라고. 말도 안 돼. 진정한 럭셔리는 중국의 실크와 정교한 자수에서 탄생했다. 미국 뷰티 브랜드가 최고라고. 천만에. 피부를 살리는 건 중국의 전통 한방 화장품이다.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애국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웨이보에서 제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사람들은 저를 중국의 목소리라고 불렀죠. 유명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협찬을 요청했고
중국 대기업들은 저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며 거액의 계약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강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이 아시아 여권 파워 1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우던 나라가 이제 와서 감히 중국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그건 조작이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웨이보에 곧바로 영상을 올렸죠. 여러분, 전 세계는 중국을 환영합니다. 중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입니다. 그대 한국이 아시아 여권 1위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언제나 서구의 꼭두각시일 뿐이고 진정한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국경을 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상하이, 홍콩, 마카오는 제게 너무 익숙한 곳이었고 초등학생 때부터 유럽을 여행하며 세계를 경험해왔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 프랑스 명품 거리를 거닐 때도 이런 건 중국의 장인 정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했고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를 보면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 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단순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 확신했죠. 그들은 중국의 강력한 존재감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세계를 지배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며 가장 답답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원조인 양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습도 자랑스럽지만 결국 중국 시장 없이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죠. 그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바탕에는 중국의 기술력과 원료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졌다고, 그들이 세계에서 중국보다 더 신뢰받는 나라라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중국이 도와준 나라가 어떻게 감히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2번. 해외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나 출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파리 패션 위크와 두바이 명품 브랜드 초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중국의 진정한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대에서 중국 왕홍의 힘을 전 세계에 강하게 각인시킬 생각이었죠. 이제야말로 중국 여권의 진정한 힘을 증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국인이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한국이 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루페이퍼만한 자신감을 안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현실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파리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 앞에서 중국의 위상을 증명할 순간이 온 것이죠. 비행기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마자 저는 서둘러 명품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비행 내내 책만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착륙하자 차분하게 가방을 정리하며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재미가 없나?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국 왕홍의 진정한 위상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죠. 전날 올린 웨이보 영상은 이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중국 왕홍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셀카봉을 들어 카메라 앞에서 우아한 표정을 지으며 공항을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죠. 사람들이 내게 주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요. 자신감 넘치게 입국 심사대에 다가갔습니다. 줄은 길었지만 서양인들이 여권을 내밀고 몇 마디 질문을 받더니 금세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아, 나도 금방 끝내겠지. 생각하며 제 차례를 기다렸죠. 그 순간 앞에서 심사를 받던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사관이 그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질문을 하고 그들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여권에는 순식간에 도장이 찍혔고 어떤 한국인은 심사관과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편안하게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바로 서구에서 대접받는 모습인가? 그들이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걸 보니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여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행사 참석 차 방문했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여권을 받은 그는 제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더니 아무 말 없이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보는 거지? 속으로 불쾌함이 밀려왔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때 심사관이 갑자기 여권을 스캐너에 넣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당황한 저는 심사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죠? 저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웨이보에서 활동 중이고 글로벌 패션 행사에 초청받았어요. 예약된 호텔도 있고 일정도 빡빡합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심사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대기해주세요. 추가 심사.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차갑고 또렷한 프랑스어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중국인 대기실로 데려가. 그 순간 공항 직원 2명이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국 심사가 아닌 뭔가 다른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야, 나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느껴지는 시선들이 순간적으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방금 심사를 통과한 한국인들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특히 기내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그 한국 여성도 심사대를 지나며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친 후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저를 더욱 자극했죠. 왜 한국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하는데 나는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지? 그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며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그냥 통과시키면서 저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심사관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차갑고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 순간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라이브로 방송하면 전 세계 팔로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는 한국을 특별히 대우하고 중국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VIP 대접은 고사하고 파리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에서 당당히 거절당하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대기실에서 억울하게 1시간 가까이 기다리며 이게 과연 현실인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겨우 심사를 통과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경고까지 받으며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속으로만 외치며 입국 심사에서 굴욕을 당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파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VIP 초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브랜드들과의 협업 기회를 잡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보여줘야 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단지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이야. 이렇게 제 스스로를 다잡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보이는 고급스러운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풍경에 한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여러 유명 셀럽들과 인플루언서들이 포토월 앞에서 화려하게 사진을 찍고 있었고 검은 벨벳 루프 너머로 환상적인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대표들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행사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저는 호텔 정문 앞에서 거울을 한번 확인한 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던 직원이 제 이름을 한참 동안 리스트에서 찾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웨이 씨, 아, 여기 있군요. 초대 손님 자리로 배정되었습니다. 초대 손님 자리요? VIP 아닌가요? 그 순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VIP 초청을 받았다고 확신했고 글로벌 브랜드 대표들과 함께 명품 콜라보 계약을 논의할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살짝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왕웅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인데요. 하지만 직원은 그저 미안한 듯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더 이상 말없이 저를 행사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곧 이어지는 장면을 보며 저는 점차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VIP 존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아닌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출신의 인플루언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왕홍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VIP 디너에 초대받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명품 브랜드 대표들이 먼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협업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저와 다른 중국 왕홍들은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는 브랜드 관계자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였고 중국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왕홍들이 더 대접받고 있는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고 직접 명품 브랜드 관계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장웨이입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협업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상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브랜드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중국이야말로 트렌드의 중심 아닙니까? 저는 그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뷰티와 패션 트렌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는 한국이에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왕홍들은 가짜 팔로워 비율이 너무 높아요. 브랜드 입장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짜 팔로워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엄청난 팔로워를 거느린 왕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 관계자는 미안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오히려 공익 영향력이 높아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한국과 협업하는 걸 선호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왕홍들이 중국 왕홍들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저는 다시 VIP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국 인플루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명품 브랜드 대표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마치 오래된 비즈니스 파트너들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브랜드 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고 대화 하나하나가 중요한 협업 논의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 왕홍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웨이보에 올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상해. 불안한 마음에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웨이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보던 팔로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웨이, 왜 너는 VIP 테이블에 없고 저 구석에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중국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한국 왕홍들은 왜 저렇게 대접받는데? 말도 안 돼. 순식간에 댓글창이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리 공항에서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우대하고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와인잔을 단단히 움켜잡으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일을 악물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기회를 엿보던 그때 VIP 존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명의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브랜드 CEO와 함께 와인잔을 부딪히며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브랜드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자리를 빌어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목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희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영상이 재생되었고 그 화면에 등장한 것은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광고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세련된 의상을 입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톱 인플루언서들과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행사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자리에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걸까? 모든 게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서라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공식 행사에서는 밀렸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네트워크를 쌓으면 기회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장회입니다. 예약된 자리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이름이 예약 명단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VIP 행사자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설마 일부러 날 뺀 거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VIP 존에서 돋보이던 한국 인플루언서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저를 자신의 테이블로 안내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장회희 씨, 이런 자리에서는 명단이 가끔 빠질 수도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친절하게 굴었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수연을 초대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녀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니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유명 브랜드 관계자들도 먼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연 씨, 최근 유럽에서 영향력이 엄청나다면서요?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도 팔로워가 많이 늘고 있어서 글로벌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어요. 수연은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며 주위의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소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손에 포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연은 단순한 한국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 있었고 그런 그녀와 비교하면서 내 존재감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진짜 글로벌 스타였습니다. 반면 저는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은 오직 중국 안에서만 통하는 숫자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장회희 씨 중국에서도 활동 잘 되고 있죠? 수연이 상냥하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밝고 친절했지만 그녀와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활동하며 글로벌 브랜드와 직접 협업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반면 저는 중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중국 밖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구나.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체리는 그 모든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사실 저는 한국을 깎아내리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어요. 한국이 중국 덕분에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이 인정받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너무나 오만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혹시 그녀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장웨이 씨,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한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웨이 씨도 중국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만 살았던 거죠. 그때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직접 보고 느껴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데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태도로 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여행 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처음으로 중국 밖의 세계를 향해 마음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웨이의 한국행, 과연 그녀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선택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중국의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